네, 동남아성은 세제, 섬유유연제, 세정제 및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미온홀딩스 계열입니다. 올해 1분기 때 제가 일단 이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2분기 잠정 실적이 네, 최근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져서 다시 한번 이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2020년도 2분기 실적이 더해지면서 이제 상반기가 됐죠. 이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도 양호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습니다. 그쵸? 지난해 8%, 2016년도도 한 8% 정도. 그래서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8% 정도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점프를 했어요. 수익성에서. 수익성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. 자, 분기를 볼게요. 지난해 1분, 그러니까 올해 1분기도 전년 대비 좋아졌어요. 그쵸? 영업이익률이 11%, 지난해는 6%였는데, 근데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, 영업이익률이 12%로 또 올라갔습니다. 이거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되죠? 지난해 2분기는 9%, 12%. 그래서 보시면은, 1분기 때는 매출액이 8%가 증가하고, 영업이익은 79%가 증가했는데, 2분기 때는 지난해 매출액을 10%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. 근데 수익성은 또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비용 통제에 나서는 걸로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기업은 이제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, 순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에 일단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를 누적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% 정도 소폭 감소를 했어요.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43%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9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. 일단은 사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어느 쪽에서 매출이 증가했는지를 분석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요. 일단 전체 매출 비중만 일단 보시죠.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수출 비중은 약 한 17% 정도 비중이고 일단 내수 쪽에 계면활성제의 내수 쪽이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올해 이제 요거 좀 그림이 좀 이상하죠. 요거 좀 3390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. 굉장히 높아졌죠. 그렇죠? 보시면 1분기 때는 90%가 주당 순이익이 증가했고요. 2분기 때는 47%나 증가를 했어요. 근데 지난해 요거는 뭐냐면은 얘들이 유형자산 처분을, 그러니까 뭐 자산을 하나 매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제 138억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일회성 이익은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이익을 볼 때 갑자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경우는 대부분이 일회성 이익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영업이익보다도 더 높은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일단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인정을 못 받으니까. 따라서 이 기업이 지난해 이제 4분기 때 실적 좋아진 것이 주가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. 이런 것들은. 그래서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. 요거 빼고 계산하시면은 실제 실적은, 순이익 실적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누적으로 순이익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지난해 대비 65%의 아주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네,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한 이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좀 된다. 아까 2019년도 4분기 때 이거 좀 빼고 계산을 보면은 자, 어떻습니까? 과거 키높이를 완전히 넘어섰죠. 자, 2019년도에 뭐 일회성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. 자, 그럼 PER을 볼게요. 일단 이 기업은 지금 올해 추정 PR이 9.2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의 그동안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PER, 평균 PER은 한 12배 정도 적정 P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지금 9.2가 앞으로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PER 12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운이 좋으면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이제 14 정도 올라가면 이제 목표가가 되겠고
저는 이제 목표가보다는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, 적정 주가 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30% 정도의 상승 여력이 올해 안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조금 더 오버슈팅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좀 기다릴 수가 있겠죠. 네, 재무안정성을 보시면은 재무안정성은 우수합니다. 일단 부채 비율이 28%에 불과하고요. 단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유동 비율이 286%가 되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은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상 동남합성. 자, 1분기 실적만 나왔을 때는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원래는 그렇습니다. 이제 기업을 평가를 할 때는 실적 평가를 할 때는 4교시까지 다 시험을 맞춘 기업에 대해서 2020년도 올 한 해 장사를 잘한 기업, 못한 기업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. 근데 아직 1교시 시험밖에 안 본 거잖아요. 근데 2교시 시험마저도 잘 봤어요.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하는 눈높이가 좀 달라지겠죠. 이 기업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좋아졌네. 그러면 올해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? 이제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주가 상승에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 단추를 아주 잘 깨맸습니다. 나머지 이제 우리가 3분기를 기다리면은 3분기 실적마저도 좋으면은 뭐 어이없이 베팅하면 되는 거죠. 그냥 거침없이. 예, 일단 동남아 합성이었습니다. 두 번째, 오늘 해성 DS